예, 뉴스 속에 돈이 있다. 오늘 이 뉴스 시간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오늘 급등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분해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지수는 코스피가 한번 보겠습니다. 0.6%, 코스닥이 1% 올랐는데 이거 네이버 차트거든요. 네이버가 오늘 무려 5%가 올랐고요.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이 대단히 지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카카오는 뭐 6.84%가 오르면서 장대 양봉들을 꼽아냈죠. NC소프트도 게임주 가운데 사실 주목하자고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NC소프트 오늘 7%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도 4% 올랐고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대표적인 그 BBI주 성장주 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오른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이 되면 기술주에 대한 부담이 된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술주들 네이버, 카카오가 올랐고요. 뭐 대북 관련주들도 올랐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유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급등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엔트그룹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오늘 이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좀 뉴스가 좀 묻혔어요. 네, 묻혔는데 꽤 큰 뉴스였거든요. 사실 이제 이 마윈이 호출당한 직후에 엔투그룹의 기업 공개가 전면적으로 중단되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엔투그룹은 5일이에요. 내일 모레 홍콩과 상하이 증시에 동시 상장하기로 했거든요.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마윈이 소유한 그 회사 아닙니까? 근데 금융당국에서 호출해서 질책성 호출해서 미팅 한번 갖고 나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다. 상장 요건 충족 못할 것 같다. 이러면서 갑자기 지금 엔투그룹이 상장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럴 것이 사실은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 마윈이 지난번에 그 알리바바 최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사실 중국 공산당한테 찍혀서 밀려났다. 본인은 이제 은퇴하고 뭐 후진을 양성하고 이런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자회사 상장을 하면서 엔트가 이제 개미의 엔트인데요. 엔트그룹이 사실 뉴욕 증시 가도 충분한데 뉴욕 증시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콩하고 상해에 지금 상장한다고 해서 엄청난 지금 자금들이 지금 왔습니다. 그 중국의 개인들이 우리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무슨 이런 거 뺨칠 정도로 이 BTS 뺨칠 정도로 엄청난 돈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요. 이 상하이 증시에는 코창판이라는 데 이제 상장될 예정이었고요. 그 상장하는 공모 금액이 보면 순간 우리 삼성전자 시총보다도 넘어서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엄청난 지난번에 아람코가 가장 크게 상장을 했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아람코도 미국 뉴욕 갈래다 못 갔죠. 근데 아람코가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지금 모을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중단이 된 건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 상해 와이탄에서 금융 포럼이 있었는데요. 보면 마윈도 아주 간도 큽니다. 거기에 이 금융 관계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면 몰라도 중국의 인민은행장 내노라는 이 공산당 관료들이 있는 데에서 우리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규제가 심해서 기업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못한다. 딱 이래 버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들어와 이래가지고 규제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오히려 지금 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엔투그룹을 블랙리스트에서 보류한다. 서로 짜고 치는 것처럼 사실은 미국에 가려고 했는데 미국의 이런 규제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콩 상해를 간다니까요. 그런데 마침 그런 기사가 나니까 미국은 중국을 니네 블랙리스트에서 빼줄게 이러면서 중국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그 형국인데요. 이게 제가 이제 엔투그룹이라는 거 말고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경제에서 요거는 이제 오늘 기사가 아니고요. 며칠 전에 기사예요. 며칠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엔투그룹의 공모가가 확정됐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개미 가운데 엔트의 개미를 딴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개미가 온다. 그러면서
상해와 홍콩 증시에 5일 동시 상장하고요. 보면 IPO를 통해서 345억 달러 조달한다. 2014년에 설립을 했고요. 설립자는 마윈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알리페이. 우리가 이제 중국 분들은 다 알리페이 쓰잖아요. 한국 와서 그 유커들도 보면 다 알리페이 결제하거든요. 그 다음에 MMF 이런 그 예금인 거죠. 그 다음에 자산 관리하는 마이차이프, 신용평가, 즈마신용, 마이뱅크, 인터넷은행 이런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에서 모바일 결제, 커머스, 금융 이런 쪽으로 간 게 바로 엔투그룹인 거거든요. 이런 엔투그룹이 엄청나게 기대를 모으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출당하면서 상장이 지금 멈춰진 상황이다.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외국인들 자금하고 상장이 있다고요. 상장에 관련이 있다고요. 최근에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원화가 초강세로 가지 않습니까? 원화로 강세가 되게 되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수해야 되거든요. 과거에도 순매수를 했었는데 이번에 순매수를 안 하고 오히려 좀 매도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는데, 그게 한편에서는 엔투그룹 상장 때문에 그렇다. 엔투그룹이 상장하게 되면 아시아에서 중요한 그룹이 상장하게 되면 그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가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면 빅히트가 상장하게 되면 기존의 엔터사들에서 그쪽 자금이 빠져간다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체 포션 가운데 뭐 자동차, 반도체, 화학 이런 섹터 가운데 엔터 쪽에 투자할 만한 자금은 어느 정도 포션의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빅히트 같은 게 오면 다른 엔터 쪽 팔고 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도 엔투그룹이 상장하면서 중국이나 홍콩 쪽으로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리고 엔투그룹이 상장하게 되면 덩치가 크기 때문에 MSCI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최대한 1조까지도 자금이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좀 가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엔투그룹이 이렇게 상장이 지금 전격 중단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이제 호재죠. 호재인데,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엔투그룹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몇 가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미중 관계는 계속해서 대선 이후에 누가 되든 간에 어려워진다. 중국은 상당히 시진핑 독주 체제, 중국의 조바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마윈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중국에서 알리바바라는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인 기업을 키운 정말 창업자이고 이 어떤 혁신의 아이콘이고, 미국으로 보면 뭐 잡스 같은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마윈 같은 사람이 너무 규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산당이 어디 이 XX가 들어와! 이러면서 중국에는 공산당을 이기는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시진핑 체제가 굳건함을 얘기해 주지만 시진핑 체제가 독주 체제로 지금 시진핑이 원래 중국 주석의 임기가 몇 년인지 아세요? 10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5년씩 2번 하는 거거든요. 암묵적으로. 근데 그거를 지금 깨서 헌법 개정해가지고 자기 장기 독재하겠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중국 얘기할 때 중국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중국이 너무 좀 한 방향으로 시진핑 체제로 달려간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또 미국에서는 엔투그룹 니네 블랙리스트 빼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하나 뽑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엔투그룹 상장이 지연되면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다. 이건 이제 긍정적인 거죠. 이제 엔투그룹 상장, MSCI 편입되면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장이 미뤄지면 그 자금들은 안 빠져나가거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상장을 지금 일단 군기 잡는다고 유예해 놨는데 언제쯤 상장을 할까?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근데 제가 추론하기는 이런 거였어요. 중국이 전례를 보게 되면 군기 한번 잡으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우리가 사드 배치한다고 한국의 뭐 롯데그룹부터 해가지고 한국 기업들 뭐 화장품 안 사고 뭐 한국 게임주, 엔터주 다 막아서 몇 년 갔습니까? 한 3년 갔거든요. 사드의 여파가. 그러니까 뒤끝 장렬이에요. 중국도 한번 하면 대국에 자기네 한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뒤끝 장렬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마윈이 이런 소리 했다고 불러가지고 당신 똑바로 해.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건데 마침 그런 기사가 또 하나 있네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그럼 언제 재상장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관련 기사들을 쭉 보면요. 엔투그룹 상장 중단과 관련해서 마윈의 재산이 3조 원이 증발됐다. 뭐 개인 마윈의 자산이 증발된 건 사실 관심 없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마윈이 호출당해서 엔투그룹의 기업 공개가 전격 중단됐다 말씀 드렸고 가뜩이나 벼르던 중국이 마윈의 뺨을 한 대 갈겨서 상장을 중단했다. 무기한 연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앞서 보면 그리고 참 엔트그룹 상장 연기한다 그러면서 알리바바가 어제 미국 알리바바는 뉴욕에 상장돼 있잖아요. 알리바바가 뉴욕에서는 6%가 7% 급락했고요. 또 홍콩에도 이제 알리바바가 이제 추가 상장했었죠. 홍콩에서는 9.6%나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기사가 있네요. 엔트그룹 재상장 반년 뒤에나 가능하다. 그러게요. 얼마쯤 걸리다가 관심사인데 빨라야 반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보면 규제 환경 변화, 상장 요건 충족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의 뭐 거래소 관리들은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거고요. 보면 대략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금융업계에 여기 이런 얘기가 있네요. 보면은 기업 공개를 한번 했다가 반려되고 신청이 안 되게 되면 해당 기업은 최종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로 재신청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군요. 규정이 있으니까 요건 충족 못했다, 돌려보냈다, 다시 하게 되면 그런 요건에 가게 되면 6개월이나 지나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며칠이면 몰라도 6개월이라고 하면 외국인 자금들은 충분히 6개월 기다리지 않죠. 당연히. 원화 강세, 대선 불확실성 제거, 또 한국 증시의 기대감 이런 것들로 외금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 좋은 얘기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뭐 살까요? 1차적으로는 뭐 외국인 사면 삼성전자 사는 거죠.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올랐습니다. 거기에 주목해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산업 측면인데요. 이제 엔트그룹과 같은 기업이 세계의 플랫폼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리바바라는 전자상거래에 미국도 이제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존이 장악하고 있고 중국도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 업체가 알리페이, 자금대출, 금융업까지 이게 이제 엔투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이라는 건데 그런 걸 하는 한국의 기업이 어디냐? 카카오와 네이버라는 거예요. 카카오는 아시는 것처럼 다들 우리가 카카오톡하고 그러면서 카카오페이 지금 하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 이런 기업들로 시너지가 나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상장에 따른 기대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네이버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포털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네이버는 뭐 쇼핑 업체, 커머스 업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커머스에서 지금 네이버 또 금융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이버 금융. 그러니까 엔트그룹과 비슷한 쪽으로 카카오 네이버가 다 간다고요. 지난번에 오늘 그 상장 중단 얘기 나오기 전에 엔투그룹이 상장한다고 할 때 제가 한번 그때 소개해 드렸나요? 국내 증권사에서 엔투그룹 같은 기업을 사고 싶으면 홍콩이나 상하이 가지 말고 네이버를 사라. 이런 증권사의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오른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기술주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오늘 우리 매도했거든요. 근데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는 외국인이 샀어요. 오늘 전체 시장 보면 외국인들은 2,100억 매도했고요. 기관들이 많이 사서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매도인데 여기 보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보면 외국인들이 다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효과도 꽤 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양수겹장입니다. 지금 꼭 트럼프가 되지 않더라도 실적이 나오는 데는 사실 기술주거든요. 네이버 실적 잘 나왔잖아요. 카카오가 5일인가 실적 발표하거든요. 실적 좋게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환자 늘어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언택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언택 환경에서 우리가 누렸던 걸 코로나가 잡힌다고 해도 다시 비대면 환경으로 못 돌아간다. 그런 점에서 네이버 카카오는 주목해 볼 만한, 계속 찜해 놓을 만한 기업, 거기다가 트럼프 이야기, N2그룹 이야기까지 해서 상당히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뉴스 카카오와 네이버가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